보증 설정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은 1억 이상 설정해야 돼요. 법인은 2억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지역 농협은 얼마 이상이라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보증 설정 들어갔잖아요.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첩시켜 봐. 등록증을 지첩시켜 봐. 그래서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사항을 필연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의뢰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행했는가? 이걸 확인하고 지첩시켜 보게 돼 있어요.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거든요. 여기다 기재하고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대장이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이 있고요. 등록대장이 있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이든 등록대장이든 이거는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라 그랬어요. 전자관리하라고 그랬죠. 온라인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등록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줘요. 언제까지라고?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그럼 10일짜리는 인자야 전등소등이 7일이었죠? 사교협회 종료 통보예요. 7일까지 인자야 전등소등하고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하고 10일 내에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사교협회 종료 통보. 이게 주요한 10일이 이거예요, 지금.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내에. 사고 예방 교육이죠. 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사고 예방 교육 통지 공고. 10일 전까지고, 협회 통보가 다음 달 10일.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다음에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 신고관청이 개업공사에게 과태료 때렸다면 이 사실을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처음 들은 이슈는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제 사교협회 종료 통보서부터 하나하나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고요.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그럼 등록관청에 재규 신청할 수 있죠. 이때는 수수료 내야 되겠죠? 수수료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협회 통보 사항 갑니다. 그 밑에 협회 통보 사항이 있는데, 자, 협회 통보는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껌껌이 통보하면 불편하니까 한 달 걸 쫙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다. 그러니까 10일 내에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럼 뭘 통보하느냐? 등신이에요. 등신. 등이 등록사항이죠. 그다음에 신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등은 등록사항이 뭐냐?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그다음에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에 대한 정지를 때렸다. 이게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내줬거나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정지를 때렸다. 그럼 이때는 협회 통보하는 거고, 우리 법상 지금 신고사항들 있죠. 전부 다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분사무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명령 신고, 업무재개 신고, 나아가 고용신고, 종료신고 전부 다 통보사항이죠. 그럼 거꾸로 자격증 교부했어요? 협회 통보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자격증은 시도사가 하는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자격증이 교부됐거나 자격을 취소했거나 자격을 정지 때렸어요. 이건 다 시도의사 행위죠. 협회 통보할 일이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의하는데, 이걸 30회 때 그렇게 냈던가? 등록증을 재교부했대. 등록증을.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등록증이 처음 교부됐을 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신으로 암기됐어요. 등신. 암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회 통보 사항 이 정도 단답형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했죠? 여기까지. 그럼 등록의 절차를 잠깐 이제 마무리 해보면 이렇게 돼요. 등록 기준 갖췄어요. 자격증 따고 사무소 확보하고 교육받고 왔습니다. 신청을 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이제 신청했고 서류 쭉 내고,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증서 내는 서류가 아니고요. 그럼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통지하는데 며칠이라고요? 7일.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럼 개설 등록이 된 거죠? 개설 등록이 됐다. 그럼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예요.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적법한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적법 요건, 그 다음에 금지를 풀어주고 있으니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은 한 번에 그러면 계속된다. 등록의 영속성.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할 때 인장 등록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할 수 있고요.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고, 인장 등록은 그때 안 했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그럼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 통지가 일단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러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야 되죠. 증을 받아 개시해야 되죠. 나아가 인장도 등록해야 돼요. 그럼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한 가지라도 충족 안 하면 업무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 등록증 교부할 때는 뭐만 확인한다고요?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체없이 나가는 거예요. 지체없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됐거든요.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시한 없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등록 통지가 되면 30일 내에는 업무 개시해야 한다. 이게 중개법 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규정 삭제버렸죠. 왜 그러냐면 우린 사무소를 확보해놓고 지금 등록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료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얼른 업무 개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휴업과 관련했을 때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휴업 신고를 안 한다면은 몇 개월 내 개시해야 된다? 3개월 내는 업무 개시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그럼 이제 절차상 일단 주의할 점은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7일 내 등록증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이거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합니다. 인장 등록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다 미리 받습니다. 다 받아요. 실무적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등록의 절차였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